자,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실행을 해볼게요. stmt.execute update. 조회 결과 없는 거니까. 자, 이렇게 세 개 실행해주면 되겠죠. 자, 해서 다 됐으면은 요 STMT 좀 닫아줄게요. 됐죠? 요거를 이제 진짜로 삭제해 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으로. 1번 삭제했을 때 3개 다 지워지는지 보시면 돼요. 1번 삭제했죠? 삭제가 된 거예요. 보시면 3개 다 삭제됐죠? 다시 요거 다시 원복해서 제가 올려드린 SQL문을 쭉 다시 실행하면 원복이 돼요. 그죠? 처음부터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부터 테스트 데이터 넣는 것까지 다시 하니까. 그리고 보시면 여기 원복이 됐죠? 3개. 다시 딜리트 해볼게요. 자, 여기도 삭제가 됐고, 삭제가 됐고, 삭제가 됐죠? 이렇게 3개가 한꺼번에 삭제되면은 좋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게 지금 트랜잭션 처리가 된 겁니까? 전혀 안 된 거예요. 이건 지금. 트랜잭션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이거를, 이 3개가 하나의 업무라는 걸 컴퓨터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이거 실행하고, 이거 실행하고, 이거 실행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두 번째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1까지는 잘 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실패한 거죠. 우리는 삭제에 실패한 거죠. 여기 문제가 발생하면. 근데 이미 얘는 실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얘까지는 삭제가 되고 얘부터는 삭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트랜잭션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기능을 논리적인 단위로 한 단위로 묶으면 3개가 동시 반영되거나 다 반영이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거든요. 이거는 반영되고 이건 반영이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거든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진짜로 그런지.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 요거를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테스트라는 클래스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AAA라는 출력문이죠. 여기 쭉 이거 실행되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 프로그램은 점 자바 소스 코드가 있고, 이 소스 코드가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 실행 가능한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는 점 클래스가 그런 파일입니다. 실행 가능 파일. 자, 그럼 이제 실행을 한다라는 건 요걸 가지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자바 문법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 거고, 이러한 내용이 컴퓨터가 해석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돼서 만들어진 파일이 점 클래스 파일이에요. 서로 다른 파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작성한 건 요건데, 이거 컴파일해서 이거 없으면 자바는 프로그램 실행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빨간 줄 뜨는 거 있죠. 그렇죠? 이거는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요 과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소스 코드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바 해석기 컴파일러가 너 이거 자바 문법에 이상이 있다 라고 해서 나오는 에러예요. 이거를 컴파일 에러라고 해요. 컴파일 에러.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나는 에러는 프로그램 만들어지지도 않았으니까 실행조차 안 됩니다. 그러면 치명적이진 않죠. 왜? 어차피 프로그램 만들 수도 없어요. 컴파일 에러 나면.
그래서 컴파일 문법을 잘 맞춰서 컴파일러의 이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이 실행 가능한 파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컴파일이라고 하고 컴파일 타임이라고 하고요. 컴파일 시점. 이때 에러 나는 걸 컴파일 에러라고 해요. 컴파일 에러. 자,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문법상 문제가 없어서 잘 된 것 같다라고 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실행 중에 이 컴파일러가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잘 맞아서 만들어졌는데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곳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프로그램 하나 사서 사용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갑자기 꺼지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돌리는 시점을 이제 런타임이라고 보통 불러요. 런타임. 그리고 런타임, 실행 중에 에러 나는 걸 런타임 에러라고 하고요. 자바에서는 이거를 exception, 예외라고 합니다. 예외.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시중에 나갔는데 exception이 뜬다? 그럼 잘 사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프로그램이 꺼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겠죠. 그래서 컴파일 에러가 차라리 낫고요. 런타임 에러는 나면 좀 큰일 납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주 보게 되는 런타임 예외가 널 포인터가 제일 대표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 대고 뭔가 시키는 거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예외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실행 중에 에러가 나는 걸 예외라고 하고요. 그러면 프로그램 꺼지면 안 되죠. 뜬금없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그림판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멈추더니 싹 꺼졌어요. 그럼 이게 왜 꺼졌는지도 모르고 황당하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예외가 발생할 것 같은 곳을 미리 좀 체크를 해서 예외 처리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외 처리는 뭐냐면 프로그램 강제로 안 꺼지고 예외가 발생했을 때 꺼지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야 좀 안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갑자기 제가 예외 얘기를 왜 하냐면 예외라는 걸 제가 이제 강제로 발생을 시킬 거거든요. 자, 그럼 프로그램 실행 중에 갑자기 꺼집니다.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니까 요거 실행되고 요거 실행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요 중간에 예외를 발생시켜서 프로그램을 꺼버릴게요. 그럼 BBB가 안 나오겠죠. 뭐 요거는 정확히는 모르셔도 돼요. 이게 들려나?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예외를 발생해버리면 얘가 이제 의미 없는 코드가 돼버려가지고 여기 아예 실행조차 안 되니까 컴파일러가 너 이거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if문으로 특정 상황일 때만 예외를 발생시킬게요. 요거는 이제 예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중간에 꺼버리는 거죠. 자, 언제 할 거냐면은 A가 1일 때, A가 1일 때, 자, 됐죠? 그럼 A가 1이니까 이거 타서 이거 예외 발생하겠죠? 이렇게 뭐가 딱 경고창 나오면서 프로그램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실행되던 도중에 예외가 발생해서 꺼져버린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왜 했냐면은 여기서 쓰려고 이제. 자, 삭제할 때 이제 예외가 발생했다라는 거를 가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번까지는 잘 됐는데 만약에 2번을 할 때 이런
모종의 이유로 예외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꺼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역시 여기에서도 A값 하나 줘서 이게 1일 때만 예외를 발생시킬게요. SQL exception으로 하겠습니다. 예외는 뭐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A가 없으니까 A는 여기서 임시로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삭제를 할 때 우리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삭제를 할 때 제가 여기다가 1을 넘기면 두 번째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1이 아닌 다른 숫자를 넘기면 잘 처리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해볼게요. 지금 0을 넘기면 이거 예외 안 타니까 하나, 둘, 셋 잘 실행이 됩니다. 그렇죠? 실행을 해서 일단 데이터 원복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3개 있는 거 확인하고요. 삭제를 해볼게요. 1번 삭제하면 여기도 삭제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원복. 세 개죠. 제가 이번에는 딜리트 할 때 여기를 1로 넘겨볼게요. 1로 넘기면 두 번째에서 에러 나죠. 예외 나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실행이 안 되거든요. 다시 볼게요. 여기 딱 걸리면서 여기서 프로그램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밑에는 실행이 안 되겠죠. 자, 1을 넘겨서 실행을 할게요. 딜리트 1. 그러면 이제 에러 났죠. 에러 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멈췄어요. 근데 어디서 에러가 났냐면 여기서 난 거거든요. 그 얘기는 얘는 실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얘네는 둘은 실행이 안 됐고, 데이터를 보시면 얘는 1번 삭제됐죠. 근데 얘는 안 됐죠. 얘도 안 됐어요. 이게 이제 깨진 거예요. 트랜잭션이 깨진 거예요. 다 삭제되거나 다 삭제 안 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삭제되고 얘는 삭제 안 됐잖아요. 이렇게 좀만 쌓이면 데이터 엄청 꼬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트랜잭션 처리를 하는 거예요. 트랜잭션 처리.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트랜잭션 처리하냐면 여기서 시작점과 끝점을 딱 정해주면 돼요. 업무의 시작과 끝을 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업무의 시작, 트랜잭션, 한 논리적 업무의 시작, 그리고 여기가 끝. 이렇게 딱 이것만 정해주면 돼요. 이러면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거를 이 JDBC, 요 STMT 이런 애들이 알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 중간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반영을 안 해요. 이 사이에 있는 거. 그리고 트랜잭션이 올바르게 끝났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 그 코드들을 한 번에 싹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중간에 한 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트랜잭션이 올바르게 끝났다라고 보지 않고 아무것도 반영을 안 합니다. 요 사이에 있는 것을. 올바르게 끝났을 때 비로소 이걸 한 번에 반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는 커밋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작업을 실제로 DB 반영하는 게 커밋이에요. 커밋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해도 DB에 반영되지 않아요. DB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커밋을 언제 하면 된다? 올바르게 트랜잭션이 끝났을 때 커밋을 한번 딱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게 JDBC를 쓰시면 이게 오토 커밋이 돼 있어요. 오토 커밋. 오토 커밋이라고 돼 있어서 자동 커밋. 여러분이 그 SQL 하나 익스큐트 하는 순간 그 즉시 적용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편하게 자꾸 커밋 까먹으면은 힘들게 작업했는데 반영이 안 되잖아요. 데이터 반영이 안 되면 이것도 좀 문제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까먹고 커밋 안 할까봐 자동으로 커밋을 해놔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 실행할 때 바로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 이거 실행하면 또 바로 적용이 되는 거고, 이거 실행하면 또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트랜잭션을 만들 필요가 있을 때는 자동 커밋을 꺼야 됩니다. 끄고 적절한 시점에 우리가 직접 커밋을 해줘야 돼요. 직접. 요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자동 커밋을 꺼야 되는데 이 커밋을 관리하는 애가 누구냐면 이 소위 팀장이라고 불리는 담당자로 불리는 커넥션이 있죠. 커넥션이 전체적인 접속 그 내용을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일개 그 SQL 처리 실무자들이고, 그러니까 얘한테서 세팅을 설정값을 해줘야 돼요. 커넥션한테. 근데 우리 커넥션에서 지금 스테이트먼트를 바로 얻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정할 틈이 없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트랜잭션이 필요할 때는 get 커넥션으로 커넥션을 미리 받으세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자동 커밋을 요 커넥션에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 자동 커밋이 이걸 꺼야 됩니다. 이렇게 set auto comm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펄스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이거 아무리 실행해도 데이터 반영 안 돼요. 한번 해볼게요. 이 STMT는 얘한테 얻어내야죠. 이제 이 오토 커밋이 펄스가 반영된 상태에서 STMT가 나와야 얘네가 실행한 쿼리들이 바로 일괄 적용 안 됩니다. 그 즉시 적용이 안 되고 커밋을 해야만 적용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스테이트먼트를 따로 만들도록 할게요. 자, 오토 커밋이 펄스로 된 커넥션한테서 만드는 스테이트먼트. 자, 그럼 얘가 이제 실행을 하면은, 자, 해볼게요. 직접. 여기 다시 원복하시고. 자, 다시 원복됐죠? 3개. 자, 그리고 요거 0으로 돌려서 이 3개 다 실행되게 할게요. 0으로 돌리면 3개 다 실행되겠죠? 자, 그래서 삭제되는지 볼게요. 삭제가 안 되죠? 삭제가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게 1번 눌러서 딜리트 잘 처리가 되는데 삭제가 안 돼요. 커밋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언제 커밋하면 된다? 우리가 직접 커밋하면 돼요. 요거 3개가 다 끝났을 때, 자, 여기서 직접 커밋하면 돼요. 자, 이 커밋이라는 건 되게 좀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STMT가 아니라 거물인 커넥션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실행을 했을 때 이제 딜리트 하면 됩니다.
클로즈 안 해도 그런가? 잠시만요. 자, 왜 멈췄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다시 하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잘 반영이 되죠? 이제 뭐만 확인하면 된다? 여기 1로 넘겼을 때 중간에서 끊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는 딱 아티클 하나만 반영이 됐었죠, 이거? 요건 반영이 되고 요건 반영이 안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 반영이 안 되는 것만 보면 돼요. 다시 원복하고요. 다시. 좀 꼬였네. 드롭이 사라졌네. 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자, 이렇게 원복을 했고요. 자, 마무리입니다. 밑에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딱 걸리는 거 볼 수가 있고, 아까는 여기는 처리되고 여기는 처리가 안 됐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트랜잭션 처리를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어요. 막상 해보면 이제 별거 아닌데, 요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리를 안 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또 면접 같은 데서 트랜잭션이 뭐냐고 많이 물어봐요.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